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잘 못 봤어요. 그럼 올해 다 동차예요, 그럼 여기? 그건 아니죠? 예.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채점 한 번만으로 끝낼 수가 없다. 예, 채점 한 번만 해보고 딱 접은 사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채점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지? 합격을 했어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떨어졌어도 믿기지가 않고. 아마 여러 번 채점을 해봤을 거예요. 되게 절박했죠, 여러분들. 네, 합격하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 그만한 이제 보상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이제 1차에 요번에 좀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도, 어차피 2차 합격은 그 시기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내년 2차니까. 그죠? 동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바뀐 게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동차 합격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대비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3월 1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지. 내 생일이에요. 이렇게 비웃지 마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50살 돼가지고 별로 안 기뻐요. 예, 혼자 있고 싶어요, 갑자기. 자, 그래서 제 생일인데, 아무튼 이제 설명회를 할 건데, 근데 여기 이제 특이점이 이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2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한 거의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2차 쿼리가 올해부터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설명을 조금씩 뭐 길어지지 않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니까, 또 2차는 또 여러분들 1차와 다르게 그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F1, F2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결정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사님들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고, 여긴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열공반 들어보셨죠? 열공반이라고 저희가 이제 관리형 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정규 과정 말고 이제 열공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 진도 체크하고 매일매일 쪽지 시험 보는 그 지옥의 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강의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공부 관리하고 이제 그 쪽지 시험 보는 그런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정보공 관세사님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험 뭐 현황인데 올해 제일 마지막이죠. 2024년에 지금 2001명이 접수를 했어요. 작년보다도 180명이 줄어가지고 2001명.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나타난 분들이 나타난 분들이 1499명? 네. 거의 뭐 한 500명은 노쇼를 했네요. 네. 그래서 1500명 중에 이제 합격자가 예년 비율로 한다면 아마 375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여러분들 예년 문제보다 어땠어요? 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생각이 없어요? 쉬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변태 같아지지 않아요? 다 동감하죠? 근데 다 같이 공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만 보일 거 아니에요, 화면에서는. 예, 아무튼 좀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다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0명, 많아야 400명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405명밖에 안 돼요. 작년 1차 합격자가.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2차, 올해 2차는 뭐 별 의미는 없겠지만, 내년 2차가 됐을 때 여러분들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경쟁자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년이 좋은 기회일 것 같으니까 무조건 내년에 유예로 좀 합격을 하시고, 보시면 지금 시험 응시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주는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뭐냐, 작년 12월부터 뭐 홈페이지 가입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세사 공부를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12월, 1월 달부터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유입 인원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붙어서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내년에 합격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올해도 괜찮고 올해 6월도 괜찮고. 자, 그렇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차 시험 통계라서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작년 1차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인데 뭐 그래프에서 잘 보이고 있죠. 여기 2015년, 16년이 거의 피크였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이제 시험 접수 인원이고 노란색이 이제 응시 인원이고 그다음에 합격 인원이 밑에 이제 빨간색인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2,000명 정도로 이제 줄었으니까 합격자도 300명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 추이인데 2018년 이럴 때는 평균 점수가 65점이었어요. 관세법은. 근데 관세법도 점점 문제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거의 이제 빨간색이 뭐야? 내세법이랑 비슷한 수준이 됐고 그리고 무역영어도 뭐 무역영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학은 이때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는 여러분 평균이 회계학 평균이 57점이었어요. 꿀이었다 씨.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37.46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 비율대로 아마 뭐 과락이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학에서 나오시는 것들이니까 올해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37.5점이나 35점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 자, 아무튼 그분들은 뭐 동차로 합격하면 되니까요. 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남자친구? 엄마? 왜? 엄마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지?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 합격자 비율인데 일단은 뭐 남성 여성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최초로 작년부터 우리 여성 관세사 비율이 60% 더 과반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여학생 비중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 그 다음에 20대가 제일 나이가 제일 비중이 제일 높죠. 70명이 작년에 이제 20대 합격자가 있었고 30대도 38명이나 계셨고 그 다음에 40대도 이제 2명이 이제 계셨 이게 좀 이상한데 20%가 38명은 아니지 않나? 한 14명 정도가 되겠죠. 18명 정도 오타네요. 자, 그 다음에 동차 유예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동차가 불리하니까 조금은 뭐 적은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뭐 25% 가까이 되니까요. 4분의 1 정도는 동차 합격자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떨어지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를 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차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회계학 같은 과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우리 문과의 세상이야. 회계 좋아했던 이과들 다 뭐라고 해야 돼? 말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그시 좀 눌러주고 우리 문과의 세상이 이제 2차에는 올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고 외우고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 문과들이 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25%는 동차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딴 거 모르겠고 이 두 가지만 보세요. 24개월 미만 30% 작년 합격자 중에 공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 3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 미만이 64%나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뭐 다양하게 분포를 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최장 공부하신 분이 8년 6개월도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좀 느낌은 다르죠. 고생하신 건 맞는데 저렇게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 거는 보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내년, 길어봐야 내후년 동차까지만 딱 바라보고 저 안에 60% 안에 드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1차 합격자가 굉장히 모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어떻다?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36개월 미만 가장 짧은 기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차인데 15개월 만에 붙은 분도 있고 유예생인데 18개월 동안 해서 붙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학교 현황인데 뭐 작년에는 한국 외대가 13명으로 거의 압살을 했어요. 외대 있어? 외대? 외대. 오, 외대. 화이팅. 네, 계속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비슷비슷하죠.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영남대가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영남대가. 그 다음에 뭐 숙명여대, 중앙대. 여대 중에서는 숙명여대에서 관사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 경희대도 2명 있네. 혹시 경희대 학생 있나요? 경희대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경대학에서 뭐 관세사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경희대 가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금요일 날 6시라고 하면 누가 와? 짜증나. 그래서 좀 알려줘. 친구들한테 할 거 없으면 좀 그거 좀 듣고 가라고. 사은품 준다고. 예, 좀 얘기 좀 해줘. 알았지? 예, 나 경희대 되게 좋아하거든. 많이 좀 모아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 비중인데,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차는 온라인으로 충분하고, 2차는 오프라인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좀 그런 게 보이긴 해요.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온라인만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이거는 39기이기 때문에 143명이 이제 전체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했다는 분들이 이제 92명, 오프라인을 병행한 분이 51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보면은 온라인 쪽이 압도적으로 합격자가 많죠. 숫자는 많죠. 근데 이제 온라인 전체 수강 내역에 대한 비율로 보면 합격률이 2.5%밖에 안 되고 오프라인은 489명이 이제 수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51명이면 비율로 보면은 16%나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닐 정도만 아니라면 상대평가잖아요, 2차는. 그래서 공부하는 그 동료이자 경쟁자이자 적군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친구들보다 1시간씩만 매일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프라인도 2차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차 공부도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하셨지만 2차 공부는 진짜 이제 찐이에요. 찐 고시 공부예요. 찐.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그러니까 1차는 사실 진입 시기가 서로 다 다르죠. 예, 뭐 여름부터 하신 분들, 겨울부터 하신 분들 다 다른데 2차는 지금 4월부터 시작하는 분들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이제 앞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장기 이제 레이스예요. 1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쭉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 목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지만 월 또는 뭐 2달 또는 뭐 3달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1회독의 주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원 진도에 따라서 한 4개월 정도를 한 회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회독할 때는 그걸 점점 주기를 줄여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회독의 횟수를 점점점 늘려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목표에서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은 그 안에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표를 짜가지고 어떤 과목을 몇 강씩 듣고 몇 페이지씩 공부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세워놓고 해 나가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힘드신 분들을 뭘 하면 좋다고? 멱살 잡고 강제로 시키는 열공반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안 내거나 아니면 뭐 점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팀별로 다 담당 관세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전화가 갈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답안지를 안 내셨네요? 네. 그럼 숨 막히겠지. 근데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 사실 제가 공부할 때는 워낙 옛날이라 25년 전이라 뭐 유혹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공부만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유혹이 너무 많죠. 손만 뻗으면 미지의 세상, 그지? 무한한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걸 제가 모아갖고 이제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까먹어요. 예, 어떻게 해야 더 잘 외울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외워놓으면 그게 끝까지 가든가요? 어떨까요? 암기라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나뉘어 있대요. 그래서 단기간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가 있고 장기간의 거의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 뇌가 있대요. 그럼 대표적으로 단기 기억은 뭘까? 회계학? 오늘 봤는데 단기 기억이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디 인증번호 6자리 문자로 오면 그거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6자리 딱 보고 나서 10분만 지나도 그거 까먹지 않나? 10분은 좀 더 가나?
30분 지나면 기억 안 나죠, 그 숫자. 그런 게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은 머리 저 안쪽에 아예 그냥 인이 박혀버리는 건데, 그 장기 기억으로 이게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더 이제 좀 덜 괴로운 건 뭐냐? 자주 보면 되거든요. 자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화번호를 잊어먹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 시간 내서 외웠어요? 그건 아니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 남자분들 군번 알고 있지? 군번을 모른다고? 연도만 알아? 군번을 모르면 간첩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예. 아무튼 그래서 망각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다 완벽하게 외우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2차는 한꺼번에 이걸 내가 다 외운다는 생각만 버리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얘를 수십 번 볼 거거든요. 수십 번을 봤는데 못 외웠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항의해야 돼. 엄마 나 이상해. 수십 번을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 수십 번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걱정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시간을 잘 짜가지고 충실하게 그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 거, 공부량을 늘려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시험을 볼 때까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단계별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올해 6월 달에 시험 보러 갈 사람, 이것도 또 돈 내야 되지. 따로 또 돈 내야 되잖아. 옛날에 한 번 내면 2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2차? 가야 될까? 지금 얼마지? 3만 원인가? 3만 원이면은 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1차하고 2차는 시험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1교시 때 그래도 우리는 좀 한번 이렇게 앵겨볼 수 있잖아요. 관세법이니까. 할 수 있어. 그래서 관세법 좀 시험 봐보고, 그 다음에 2교시는 좀 힘들 거예요. HS니까. 그죠?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수험번호 외에는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진짜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나도 해봤거든? 안 돼.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두르지 말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6월달 시험을 위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기출문제 몇 개 찍어서 외워 들어가기. 특히 HS.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로 지금 3개월을 보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장기 레이스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6월 이후에 그 친구는 다시 기본서 다시 봐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외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는 3개월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기존에 공부를 좀 해왔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2차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올해 6월 달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히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공부는 단계별로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긴 하지만 수업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이건 순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순서대로 차근히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1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왜 이게 안 외워지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치? 수업 한 번 듣고 그걸 다 외운다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그렇다고 놀란 뜻은 아니니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뒤에 가서 커리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에서 7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1차 지금 합격한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뭐 기분 좋죠? 기분 좋지? 오씨, 그치? 자, 되게 기분 좋은데, 자, 지금 이제 계절이 뭐가 왔죠? 봄이에요. 근데 2차 공부가 되게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 안 해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1차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합격까지 했고 되게 내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죠? 엄마 아빠도 오, 우리 딸 우리 아들 오 자랑스럽다 막 이러고 친구들도 축하한다 씨발 막 이렇게 보내주고 막 하고 있을 텐데, 그지? 어깨뽕 맞았어 지금. 또 봄이야. 오다 보니까 개나리 이렇게 꽃봉울이 이렇게, 그죠? 애들이 이제 들쑥들쑥 하던데 이제 꽃 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학교에서 축제도 하고, 그지? 이제는 밖에서 술 먹다 잠들어도 얼어 죽지 않을 날씨고. 오케이.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풀어져 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가 와요? 7월, 8월 되면
여름이죠. 더워서 공부가 안 돼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더워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카톡이 와요. 뭐가 올까? 야, 요번에 속초 가기로 했는데 3박 4일 가자, 병신아. 뭐 이러면. 근데 시험은 내년 몇 월? 6월이죠. 그럼 아직 몇 년 남았어? 반올림에서 1년이 남았어, 아직. 그러니까 어때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박 4일 여행 그거만 딱 비는 게 아니잖아. 가기 전에 어때 또? 이건 네가 준비해라, 네 해라, 시발 막 싸우고 또 갔다 와서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며칠 쉬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찬바람 불고 추석이 다가올 때쯤 되죠. 그때 상담을 엄청 많이 와요. 어떤 내용으로 올까요? 저 큰일 났어요. 기본 이론도 다 완강이 안 됐어요. 어떡하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저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넌 끝났어, 임마.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인원이 정말 많았고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여러분들 1차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1차 합격한 걸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 편히 공부를 하고 마음 편히 책을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이 7, 8월이 지나가고 이제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시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1월부터 뭐가 시작되죠, 2차는?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눈앞에 닥쳐오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초치기 모드로 바뀌어요. 몇 개 찍어서 외우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2회를 시험 봐서 떨어졌다 쳐봐요. 자, 그럼 그 친구들은 내가 시험을 망쳤지만 그래도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10월 달에 발표할 때까지 공부를 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해. 그럼 합격자 지 눈으로 보고 그걸 믿어.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또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또 해보자 하고 동차하겠다고 와요 학원에. 그럼 학원 오는 기간이 몇 월 달? 10월 말 11월이에요. 그럼 11월이면은 여러분들 2차 공부를 할 타이밍이야. 1차를 해야 돼, 2차를 해야 돼. 당장 1차를 해야지. 유지방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럼 1차 공부한단 말이야. 회계야. 그리고 나서 1차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3개월 남죠? 2차 공부할 기간이. 그럼 그때 또 뭐 하겠어요? 옛날에 했던 거 또 외우고 있겠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유예 때 이거를 잘못 끼우게 되면 이 무한 루프에 돌게 돼요. 실력은 공부 그 연차에 비해서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그래서 단연차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부터 7월이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이 시간 잘못 보내면 그냥 끝이야. 끝. 자, 그 다음에 합격수기. 대부분 공부 시작할 때 좀 보고 말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2차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좀 머리가 좀 아프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쓱 보세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거를 그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 시기에.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갔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는 항상 옆에 끼고 계세요. 오케이?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합격 수기를 봐, 차라리.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과목별 교수진 소개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F1 팀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세법의 임혜진 관세사님. 저 사진 앞만 계속 봐도 불편해.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조천희 관세사님. 별명 얘기해도 되나? 슬픈 펭귄인데. 듣기 전에 모르는데 듣고 나면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여기 부대표라고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되셨어요. 네. 세인 관세법인이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의장으로 바뀌었어요. 대표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이제 이 부대표님들이 이제 대표님으로 부분별로 지금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잘 보여. 면접 볼 때 나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평가 누구 거 들었어요? 했는데 딴 사람이 이러고 농담이에요. 그럴 분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최건수 관세사, 최진수 관세사, 최브라더스 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무역실무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2 교수님들은 자, 관세법의 판창원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HS의 오수교 교수님하고 최두원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실 때. 그 다음에 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에 무역실무의 정재환 관세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오셔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올해부터 조금 커리가 바뀐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나눠드린 팜플렛도 보셨죠. 자, 과거에는 2차가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 다음에 기출실로,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모의고사 막 5가지 과정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면 옛날 2차 시험이 이제 과거 시험 같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 드라마에서 본 적 있죠?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마당에 이렇게 있고 앞에서 쫙 피면은 시제가 딱 보이면은 써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정말 시험이 그랬어요. 저 시험 봤을 때 웃겼던 게 뭐냐, 제가 2차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기출 문제로 본 게 무역 실무 문제가요, 인커텀스에 대해 쓰세요. 이게 문제야 뭐야? 진짜 과거 시험 같지 않아요? 인커텀스에 대해 쓰세요. 뭘 쓰란 말이 없어, 그냥 쓰세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정말 많은 책을 보고 심지어 논문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글을 써야 됐잖아요. 글.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거나 글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뭐 글짓기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글씨가 너무 느린 친구는 속기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무역실무 4교시쯤 되면은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팔에 힘이 빠지면 사람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글씨 쓸 때. 팔에 힘이 빠지면. 처음엔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팔 힘이 빠지면 어디에 힘 들어갈까?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써요.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근데 손가락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패드 같은 게 있더만.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손가락이라 욕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손톱이 약간 뒤틀린 거 보여요? 여기 봐봐. 가운데 손가락. 보이지. 약간 뒤틀렸다니까?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다 직업병이야. 이걸 하도 누르니까 이게 보이죠? 약간 뒤틀린 거 옆으로. 여기 손톱. 알았어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단답형이고 암기식이 됐고, 옛날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두루두루 되게 구석에서도 요거 몇 가지 써봐, 메롱,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되게 약올라. 몇 가지 쓰라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렇게 있던 것들이 지금 그냥 4개월 과정으로 종합이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하고 심화를 단순히 합친 개념이 아니라, 옛날엔 심화 과정을 대부분 학생들이 듣지 마, 필요 없어,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도 꽤 많았어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루두루 넓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두루두루 다 건드려주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이게 한 회독을 확 나가버리면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낙오자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학생들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는 학생들 때문에 따라오질 못하는 거야. 안 외웠으니 못 외웠으니까 못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단은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4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을 두루두루 다 할 거고, 무역 실무는 1, 2를 다 이 안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다만 수업이 좀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과목별로. 쪽지 시험이야. 뭐 공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혼자 채점하고 혼자 이렇게 숨겨갖고 소중히 간직해도 돼.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매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종합이론반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4개월로 늘려놨는데 이래도 진도 못 따라오면 진짜, 아니다, 말을 말자. 자, 그 다음에, 자, 8, 9월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4개월 동안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러면 양이 되게 많아요. 뭔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를 타이밍에 핵심 이론 정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주 1회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했던 거를 그냥 8주 동안에 8번 수업으로 이걸 다 다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고, 대신 요때는 여기도 나오지만 암기 활용 팁, 암기식,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 및 요약 자료 제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종합이론 완성반은 어떻게 보면 강의 중심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이론은 빠르게 정리하면서 그 강사님들이 요약 정리 또는 서브노트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의 목적은 뭐다? 양심이 있으면 최소 요건 외워라.
최소 요것만은 외워라. 제발. 플리즈. 예. 그래서 요거는 자료 위주로 많이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포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 조금이라도 살을 붙이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되게 잘 만들어진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진도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이제 점점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한 달, 뭐 보름, 일주일 텀으로 주기로 회독을 돌려야 되는데 기본서로 하긴 그게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다? 나만의 그런 정리한 노트 같은 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좀 드릴 거다. 지금 막 선생님들 자괴감 느끼던데 관세사인데 전문직인데 그 암기식 되게 이상하잖아. 유치하잖아. 앞글자 따는 거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런.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사이는 이제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 해서 기존의 기출문제랑 맵 과정을 합쳐가지고 많은 문제를 좀 써볼 수 있게끔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론 그 다음에 정리는 8, 9월 안에 다 끝내고 10월,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써면서 외우면서 디테일을 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9월까지는 다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중요한 것만 기억이 좀 나는 수준만 돼도 되고, 그 이후부터는 딴 거 할 거 없이, 여기서는 강의도 별로 들을 것도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루 종일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가 시작이 6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시작돼서, 자, 1, 2월 달에는 8분의 1 진도예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4분의 1, 2분의 1 진도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은 전범위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력은 언제부터 나온다? 거의 요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8분의 1, 3월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1, 2월 달은 8분의 1 진도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다 나와요, 미리. 그래서 그것만 외워오시는 분들은 반짝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제 4분의 1, 2분의 1 진도가 되면 일주일 안에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유애들은 잘 들으세요. 1월 달에 막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모의고사 성적의 상위권 내일은 빡! 깜짝이야. 자, 가능 불가능? 3년차, 4년차 장수생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 2월 달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벼락치기가 지나가는 요 3월부터는 이게 찐 실력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기본 실력. 그래서 유해생들은 3월, 4월부터 서서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은 1, 2월 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월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종합이론 완성반, 기본 이론을 좀 두루두루 넓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 9월에는 핵심 이론 정리반, 그래서 대외화는 요 8, 9월에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은 실전 문제 풀이,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은 모의고사.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동차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볼래요? 동차를 준비한 건 1차를 떨어졌다는 뜻인가? 그럼 손 들지 마, 그럼.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잘 보세요. 동차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3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색깔이 위에 건 약간 붉으스름해요. 얘는 조금 2차 합격에 많은 좀 무게를 둔 거고, 다만 약간 어떻게 하다?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조금 색깔이 좀 파래지죠? 조금 안전한 방법.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과목은 거의 다 70점, 60점 다 넘었다. 근데 회계학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 위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 중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밑에 거는 거의 이제 시작하는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1차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차는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동차 공부라는 건 2차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걸 전 동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인으로 1차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2차 공부를 곁들이는 그런 거는 동차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동차가 아니고 2차 합격을 목표로 그 수준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동차예요. 그래서 동차를 하실 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2차.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도 그냥 저는 2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목이 괜찮으면, 회계학만 좀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회계학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요 10월, 12월부터 회계학을 좀 같이 곁들이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그래서 요때는 인간적으로 3개월 정도는, 3개월도 아니죠. 3월 중순이 시험이니까 한 2달 반은 그래도 1차에 좀 올인하는 게 맞다. 예, 그럼 이 사이에 2차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1차 떨어지래? 그건 감내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까먹으려면 최대한 2차를 많이 해놔야지. 예, 그래서 동차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2차 까먹을까봐 2차를 했어. 그런데 1차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상상해봐. 여기 이제 동차 준비해야 될 사람들. 1차 올해 떨어져서 약간 속상하고 짜증나고 부모님 보기 면목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 1차 또 떨어져 봐. 엄마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뭐 동차도 중요하지만 동차가 되려면 먼저 뭐부터 붙어야 돼? 1차부터 붙어야 돼. 1차 또 떨어지면 말이 안 돼.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래도 1차를 좀 하세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좋은 말씀을 드리면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세법은 어차피 관세법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크게 시간 들일 거 없고, 무역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강사가 후져서 빼고. 그건 이해해. 알았어. 그거 빼고. 왜 무역 영어가 어려울까? 일단 영어니까. 영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영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2번 해야 돼요.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우리말을 다시 진짜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해야 돼. 그게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역 실무 공부를 하면, 수업을 들으면 이제 UCP라든가 CISG를 관세법처럼 배워요. 이해돼? 예, 그러니까 그 협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빠삭하게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 무역 영어 보잖아요.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요때 1차 뭐 시간이 좀 오히려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역 영어랑 관세법은요, 여러분이 처음 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시간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돼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가 조금 후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월, 12월부터 1차를 좀 같이 본격적으로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해됐죠? 예, 요건 나중에 뭐 사진 찍어 가셔도 되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까지는 이론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이란 말이 좀 거부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완성이라기보단 이때까지 대충 다 끝내놓는다. 예, 암기는 안 해도 된다. 일단 물론 외워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론 학습하고 요약 정리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이론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제공된다고 했죠. 테스트 자료. 그런 거 좀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중점적으로 외울지 정도만 타겟이 정해져도 공부가 되게 수월해요. 근데 무엇을 외워야 될지 타겟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책을 다 통째로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안 돼요. 합격 수기 보면 다 외웠다죠. 다 외웠대. 정말 다 외웠대. 그럼 점수가 한 9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지? 그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다 외웠다며 HS. 그럼 90점 나와야지. 근데 몇 점이야? 수석도 70점대예요. 그러니까 다 외웠다는 말은 어떻다? MSG가 좀 많이 들어간. 그죠? 예, 군대 갔다 온 오빠들 다 스나이퍼래, 지들이. 그랑 똑같은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 이 말은 맞아. 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도 요령 있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부터 딱 외워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째로 다 한꺼번에 외워야지 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무슨 말 이해됐죠? 무역영어 예를 들면 3대 협약도 안 된 친구들이 막 헤이그 보고 있어. MIA 보고 있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가?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요게 정리가 됐으면 편하고, 문제 유형 단계는 뭐, 예, 이제 써보면서 외우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요때 아마 제일 바쁠 거예요. 제일 자기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때고, 그리고 이제 뭐가 눈앞에 있으니까, 모의고사가 눈앞에 있으니까 10월, 12월이 좀 바쁠 때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합격하면 이제 42기가 되나요? 42기? 뭐 이미 된 것처럼 끄덕여. 42기. 좋다. 예.
자, 합격자들이 뭐가 중요하냐 공부할 때 있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 69명이 52% 얘기했고 공부계획과 학습량 예, 두 번째고 이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응한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야? 합격한 사람들. 그럼 얘네들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 거의 막바지니까 이 친구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암기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왜? 얘네들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 다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뭐 그런 거는요. 뭐 암기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시기였을 때는 어땠을까? HS 통칙 주 하나도 이해 안 된다고 난리였을걸?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는 요거야. 공부계획 학습량 그 다음에 이해도. 요 두 가지가 초반기엔 되게 중요해요. 암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찐이야, 찐. 예. 자, 벌써 1시간이 다 됐나? 자, 2차는 실강의를 꼭 들어야.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통학 시간 합산 왕복 2시간 안쪽이면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거 넘어가면 그냥 인강 들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예, 가능하신 분들만 생각하시면 되고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요즘은 시험이 완전 암기로 바뀌었죠? 단답형으로 바뀌었죠? 그럼 스터디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작년 합격자들 중에 스터디 한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무슨 이해됐죠? 기상 스터디는 스터디 아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공부 공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준비해?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빠르면 한 10월쯤 늦어도 그래도 한 12월이나 1월부터는 해야 될 거예요.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워질 때까지 봐. 이건 답이 없어요. 네, 이건 답이 없고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형영어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정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보기,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공부하면서 되게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대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말하기랑 쓰기래요. 2가지는 같대요, 효과가. 근데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되죠. 독서실에서 쫓겨나잖아요. 예. 그 다음 쓰는 거는 좋은데 쓰는 거의 단점은 뭘까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100%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당연히 보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활용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말하기하고 듣기였어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이어폰 같은 거 그냥 꽂아놓고 작게 읽는 거예요. 쓰기도 하면서 읽기도 하면서 양이 많은 걸 읽는 거죠. 예. 암기사항이 5개가 있다. 5개를 다 쓰는 건 시간 걸리니까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말로 하면서 그게 다시 내 귀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는 예, 해야 돼요. 발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자주 보고 자주 노출이 되면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요번 주에 그 생초보 특강 같은 거 지금 진행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 개강 전부터라도 뭐라도 하고 싶다고 뭘 공부해야 되냐고 지금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 좀 이제 3일 됐나요? 시험 본 지? 더 놀 게 남았죠, 아직은. 예, 조금만 더 놀고 한 일주일만 조금 더 놀고 그다음부터 좀 공부합시다. 네. 저도 되게 큰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사랑니를 2개 빼가지고 상실과 아픔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되게 허전해. 아무튼 예, 자, 요 프리뷰는 사실 이제 거의 뭐 다 돼서 개강 날짜가 다 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강의 결제를 인강을 하시든 실강을 하시면 이제 내년 개강 4월 개강할 때까지 그 전까지 작년 기본 이론 강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공부하실 수 있는데 그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4과목을 다 보면 중간에 보다 끊기겠죠 아무래도. 그럼 한 과목을 딱 집어서 걔 하나를 완강하는 걸 목표로 예, 그렇게 공부하면 그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